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25세 직장인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 급여와 이제 저축, 투자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은퇴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이분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셔서 다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의 요지는 개인연금이나 IRP에서 세액공제 받을 때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중도 해지를 할 때 기타 소득세가 납부가 된다. 기타 소득세가 나갈 경우를 계산해서 어떤 영상에서는 되게 안 좋다. 중도 인출하면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분하고 미래에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면 주택을 마련할 때 연금 저축을 중도 해지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면 본인 명의 구매인 경우에만 해지가 된다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부가 있을 때 한쪽만 가입하는 게 낫냐 아니면 둘 다 가입하는 게 낫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연금계좌의 중도 인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금계좌는 일단 중도 인출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 외에 사유로 해도 전부 다 가능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에 주택 구입 그리고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IRP든 연금저축이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기타 소득세로 16.5%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연금 소득세는 굉장히 저율이라 좋은데 기타 소득세는 비싸죠. 16.5%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셨고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쭉 시뮬레이션 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연금저축에 했다. 한쪽은 연금저축에 한 경우, 한쪽은 예금했다. 혹은 투자했다라고 해서 경우를 나눠서 실제로 중도 인출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연금저축 펀드에 넣어서 예금 같은 상품에 가입했다.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에 넣지 않고 그냥 예금에 가입했다라고 했고 두 개 모두 3.3%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지난 23년 동안 우리나라 예금의 평균 금리가 3.3%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연간 500만 원씩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16.5%를 받죠. 요 세액공제 받은 걸 연금저축 펀드에 그 다음에 재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를 중도해지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 16.5%를 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예금은 수익금에서 이자 소득세인 15.4%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했다가 중도 해지하고 세금 내고 인출한 금액이랑 예금했던 금액 잔고의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즉, 이 값이 플러스면 연금저축이 유리한 거고 마이너스면 예금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약 8년 차까지는 그냥 예금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금하는 게 더 낫다. 예금의 세금은 15.4%,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세금은 기타 소득세 16.5%니까 여기가 세금이 더 많죠. 물론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재투자했다는 가정입니다. 그 대신에 그 기간이 9년이 넘어가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해지고요. 한 20년 정도 갖고 갔을 때는 연금저축펀드가 600만 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똑같이 3.3% 예금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이때는 세액공제가 13.2%밖에 안 되죠. 이 경우에 세액공제 13.2%밖에 못 받고 기타 소득세는 16.5%를 내니까 연금저축이 예금보다 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거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약 17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예금이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 넣었는데 예금 같은 상품에서 운용을 할 거라고 하면 급여가 높으신 경우에는 굳이 연금저축 펀드에 안 넣는 게 낫겠죠. 그리고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예금하는 게 세금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투자를 할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 투자해서 한 8%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CMA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동일한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CMA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전부 다 뭐 국내 주식 빼고 ETF로만 했고 매년 수익금이 정산됐다. 매매 차익이 계산이 돼서 세금이 15.4% 나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약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5년 초과해서 갖고 가게 되면 연저펀이 유리하죠. 20년 동안 운용하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가 일반 주식 계좌보다 약 3천만 원 더 수익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랑 비슷한데 세액공제 금액이 작죠. 13.2%. 요거 재투자했다라는 거고, 앞에 자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는 한 8년 차까지는 연금저축 펀드가 불리해요. 일반 계좌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9년 차부터는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하고 연저펀과 일반 계좌의 총 잔고 차이가 뭐 2천만 원 이상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경우 약 8%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연금저축 펀드에 5년에서 8년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일반 주식 계좌보다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금보다는 투자가 낫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금으로 20년 운용을 했을 때 연 500만 원씩 넣은 경우입니다. 예금의 잔고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주식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는 2억 1천만 원이 되니까 투자가 낫다라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CMA 계좌하고 연금저축 펀드를 비교했을 때는 연저펀이 낮습니다. 잔고 차이가 2,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 중도 해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8년 이상은 연금저축 펀드를 해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연저펀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가 핵심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구입 때문에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이신데 10년 안에 주택 구입 목적 자금이라면 첫 번째 제안은 초과 납입분만 인출하면 안 되냐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선 초과 납입분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네, 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다. 자, 이 둘 다 안 되겠다, 둘 다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펀드에 넣지 마시고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10년 안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 인출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 CMA 계좌보다는 당연히 ISA 계좌가 더 나으니까 여기다 ISA에다가 넣는데 ISA에 1년에 2천씩 납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 만기 3년을 채우면 일단 원금이 6천만 원이 돼요. 여기서 수익이 300만 원 정도 생겼다라고 하고 6,300만 원을 만기 때 찾을 수 있잖아요. 만기 때 찾은 6,3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을 하는 거예요. ISA 만기 자금은 납입할 수 있잖아요. 이때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을 때는 총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300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6천만 원은 세액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ISA에서 모아서 굴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연금저축펀드에서 굴리다가 여기 6천만 원을 넣어서 수익이 난 부분은 찾지 마시고 6천만 원만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주택 자금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ISA가 3년이 만기되면 또 재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년 2천만 원씩 모을 수 있고,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ISA 가입해서 각자 모으게 되면 연간 4천만 원씩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4억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원금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금은 얼마가 되던지 간에 그건 그냥 연금저축에 그냥 놔두고 이 4억 원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처럼 10년 이내에 주택 구입 목적이다, 그래서 중도 해지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 IRP 하지 마시고 ISA를 활용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